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 복지론 첫 번째 시간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교재 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역사회의 정의와 의미,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기능과 유형,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론. 이 지역사회 이론은 뭐 지역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지역사회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지리적 또는 행정적인 분할에 의하여 나누어진 일정한 지역이에요. 또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성립된 공동체. 그럼 그 지역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도 있고, 그 지역 안에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소속감도 있고, 이런 거를 지역사회라고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역사회가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커뮤니티의 어원은 커뮤 또는 커뮤니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커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서로 교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커뮤니스는 뭐 함께, 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은 이제 함께. 뮤니스는 뭐 봉사하다, 활동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스가 갖고 있는 거는 같은 동료나 또는 성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 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커뮤니티 웰페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뭔가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총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어원으로 생각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죠? 상호 교류하는 이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교류하고 뭐 이런 집단 이거를 지역사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정의를 한다면 주민들이 생활의 이해를 공동으로 해요. 뭔가 이제 그 생활 기반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공동사회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뭔가 지리적인 어떤 영역이 동일하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사한 또는 동일한 사회적 감정을 나누어요. 뭐 다 똑같은 감정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왜 지역성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얘기하면 그 지역 사람들 이런 특성 뭐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독자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 역사라든지 습관, 문화, 언어 이런 것들. 언어 우리나라 다 사투리가 있듯이 그래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정한 지역적인 경계를 같이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일정한 인구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야 일단 지역사회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인구 및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은 사람, 지리적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의 유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네 가지의 그러니까 요소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네 가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역사회 하면은 이 학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스라고 하는 분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두 개로 나눠진다. 공동사회냐, 이익사회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의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지역사회 개념을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나누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거와 같은 분류로 나눠진 것과 같아요.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역사회를 나눈 관점은 뭐냐면은 반드시 지리적인 것만으로는 지역사회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이 사람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가 이 각각의 개인들에게 주는 의미, 또 정체성, 뭐 이런 관계, 소속감들을 강조한 거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강조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크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는데 공동사회는 그리고 혈연, 지역과 운명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대면적 사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공동사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항상 얼굴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운명 공동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동네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사회는 뭡니까?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뭔가 이렇게 지리적인 거를 같이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합리적인 그런 단체. 근데 소속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우리가 이익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이렇게도 지역사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제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지역사회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두 번째는 기능적인 지역사회, 세 번째는 기능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 즉 지리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모두 합한 의미의 지역사회. 이 세 가지 의미로 지역사회를 구분합니다. 또 하나, 기능적이다, 지역적이다 하는 건 왠지 이제 소속감, 그죠? 그 다음에, 지리적, 같은 동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아도 뭔가 공동체를 형성을 해요. 그랬을 때,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가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상 공동체까지도 오늘날에는 지역사회 하나의 분류로 분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지리적인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지리적 공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역성이 강조가 되겠죠? 그럼 지리적 지역사회는 뭘로 보통 분류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성립이 됐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죠. 지금은 이제 행정 단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시군구, 읍면동과 같은. 일단 사람이 모였어. 어떤 지리적인 공간 안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 그 지역 안에는 뭐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리적 분포,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시각에서 고려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는 행정 단위로 구분한 거예요. 지역적인 거를 기반으로 한 의미, 지리적 지역사회예요. 근데 이제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는 이제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근데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간을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비공간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동의 관심과 공동의 기능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뭔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나는 취미가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산악회. 꼭 같은 동네에 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나는 뭘 만드는 걸 좋아해. 아니면 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 자전거 동호회. 꼭 같은 동네에 살 필요는 없어요. 각 지역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이유는 뭐예요? 관심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능이 뭔가 같기 때문에 모인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관심, 이게 주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앙, 민족, 종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많이 모이죠. 생활 방식 또는 이념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 계층, 직업 유형, 아니면 사회복지사 연합회
이런 것도 뭐예요? 전국 각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노력하는 어떤 집단 단체. 자, 이런 거죠. 뭐 취미 활동으로 쉽게는 모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걸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의 이제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익 공동체예요. 테니스가 얘기한 아까 이익 사회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학계, 뭐 소수 집단, 뭐 산악회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지리적인 거, 기능적인 거, 지역사회를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 하면은 이 학자가 되게 많이 거론이 돼요. 로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 역시 이제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다라고 구분을 하였어요. 뭐, 물론, 앞서 설명되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리적인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 그쵸? 또 그 안에서 공유만 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뭐 성곽을 공유한다. 근데 성곽 안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그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지역사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는 기본적인 생계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는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뭔가 집합적인 동질성도 좀 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자, 그래서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사회다. 특히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일정한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뭐 인구 밀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로스가 얘기한 거 앞서 얘기한 거랑 같아요. 기능적 지역사회를 얘기했어요. 비장소, 비공간, 비지리적 성격을 나타내는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동질성이 중요하다 또는 이익공동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앞서 이해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라든지 뭐 이런 거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포괄하는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동체 또는 이익 집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학회, 기독교학회, 무슨 조직회, 장애 부모 모임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조금 반복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은 이제 로스가 이렇게 구분한 거고 로스가 구분한 거 우리가 다시 앞서 한번 또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정의, 이제 앞에서는 어떤 걸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지역, 하나는 기능.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세 번째의 의미의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 또는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의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것과 기능적인 특성을 모두 강조한 자연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지리적인 거는 같은 일정한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사람들, 집단,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능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공동의 관심과 또는 이익을 같이 하는 또는 동질성을 갖는 그래서 서로 거기서 그 안에서 상호 교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의미로서의 지역사회가 자연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이너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역 내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서 함께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지역과 뭔가 기능적인 내용, 공동의 관심.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져 있죠. 그래서 지역성과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리적 안에만 있다고 이게 지역사회가 아니다. 그 지역 안에서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뭔가 그 지역 안에서 모인 집단들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그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뭔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역 안의 사람들은 상호 접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서로 뭔가 도우려고 해요. 보호하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사회 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만 강조가 된다면 사회복지, 그러니까 특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뭔가 공동의 이익과 관심을 기반으로 동질성을 갖고 유대감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체를 우리가 자연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특성과 기능적인 특성을 모두 합한 의미의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개념이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이렇게 지역성과 사회적 동질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지역사회다.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는 지역성과 사회적 동질성, 사회적인 관심사, 소속, 유대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의미의 지역사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특히 지역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는 세 번째 의미의 지역사회인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하나 떠오르는 지역사회가 있어요. 가상 공동체. 가상 지역사회. 우리가 가상 지역사회라고는 안 하죠. 가상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는 공동체, 지역사회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는 이제 단순하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사람들 간의 공동된 어떤 관심사와 유대감과 이런 모든 거를 포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리적인 거에만 국한하지 않아요. 이제는 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가상의 공동체도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어요. 그랬을 때 지역사회 신문 보나요? 아니죠. 지역사회 붙어 있는 거 막 이런 거 쳐다보나요? 아니에요. 뭘 봐요? 그쵸? 블로그, SNS, 포털 사이트 이런 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공감하고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너무나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지역적인 경계, 많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좀 많이 허물어지긴 했어요. 특히나 이제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생활 공동체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우리 동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조금은 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단순한 지역성을 강조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많이 의미가 상실되었다. 그래서 기능적인 특성이 점점점 강조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막 뭉칠 때도 이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뭉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능적인 특성을 좀 더 강조가 되는 지역사회가 지금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가상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오며 가며 보세요가 아니라 이런 가상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참여를 독려한다거나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왜?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이나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복지관 관련된 그런
광고라든지 뭐 그런 활동들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 공동체가 또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에는 없지만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 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급 시험에 나왔었던 내용이라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자, 힐러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힐러리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마을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려면은 한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뭐 이제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같은 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온 마을이 온전히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역사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지리적 영역을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 지역 안에서 이런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은 집단의식이 나타난다. 공동의 연대의식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다라고 힐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맥키버라는 학자, 우리 책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사회 복지하면 맥키버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맥키버라고 하는 학자는 지역사회란 모든 형태의 공동생활 지역으로서 읍, 시, 도, 국가, 뭐 더 넓은 지역도 포괄할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행정 단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어느 지역사회와는 다르게 불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도별로 뭔가 조금 특성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쵸?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공동생활이란 그 지역의 개척자들이 부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체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그 지역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각각의 지역색들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서 토착민들에 의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체적인 그 지역의 특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워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유명합니다. 나옵니다. 자, 워렌은 기존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들이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사회엔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지역으로만 분류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역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중요한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단위다. 그 단위의 연합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는 지역의 기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단위들이 있고 그 단위들이 총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를 지역사회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역사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사회가 요즘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요즘 지역복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가장 먼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님비. 여러분들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내가 쓰레기를 버려요. 나 하나만 버리면 뭐 어때? 근데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다 쓰레기를 버려요. 우리 지역사회는 완전 쓰레기 무슨 천국이 되겠죠. 자,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서로 돌보고 상부상조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산업화되고 우리가 경제가 발달하다 보면은 서로를 보려고 하는 이웃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역 문제는 서로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은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강조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환경운동, 여러분들 이제 생태주의 운동의 확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내 문제, 여러 가지 강의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리 가상공동체가 발달하고 아무리 생활의 영역이 넓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서비스의 기반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증명서대로 어디 가시나, 지금은 컴퓨터로 다 되긴 하지만, 자신이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라든지 그거에 대한 혜택은 다 어디서 관리하나요?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에서 하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은 지리적인 그런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적으로, 지역자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법제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만든 이런 모든 활동들을 지역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지역 중심의 복지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했는데 아니 우리 지역에는 진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아동 프로그램 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엔 노인분들이 훨씬 많고 아이들은 있지도 않은데 아동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를 법제화시킨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에요. 2003년부터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다원주의의 역량이 커진 거죠. 복지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지를 하는 공급 주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지의 자원이라고 하면 재원이에요. 재원. 복지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요. 시설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의 재원을 담당하는 거는 공공부분이었어요. 국가가 세금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죠? 세금과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여러 가지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후원금은 누가 내나요?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이런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도 필요해요. 비전문가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게 지역 안에 있는 복지 자원이에요. 돈과 사람, 아니면 조직체, 이런 것들. 그래서 복지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이런 복지 자원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활용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복지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지 재원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